아, 그때 팔았어야 했는데. 아니면, 아, 그때라도 살걸. 이런 후회 한 번쯤 해보셨죠? 사실 이게 다 우리 감정이 이성적인 판단을 맞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감정의 함정에서 벗어나서 좀 더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투자 전략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감정을 넘어선 진짜 투자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도대체 왜 우리는 그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는지 그 이유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 감정의 늪에서 빠져나올 아주 흥미로운 해법, 바로 투자를 하나의 바둑게임으로 보는 관점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 다음엔 이 게임의 절대 규칙, 바로 살아남기에 대해 알아보고 승률을 확 높여줄 비장의 무기, 나만의 엣쥐를 찾는 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결국 길고 끈기 있는 게임이라는 걸 함께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투자자의 감정 롤러코스터. 부재처럼 정말 이상하죠? 왜 우리는 머리로는 알면서도 꼭지가 적인 것 같은데 사고 싶고 바닥인 것 같은데 팔고 싶어지는 걸까요? 그 심리적 함정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바로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왜 가격이 막 치솟으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조급해지고 반대로 폭락하면 모든 걸 잃을 것 같은 공포에 질려서 던져버리고 싶을까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시장의 움직임에 속수무책으로 휘둘리는 그 근본적인 이유,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아주 강력한 두 가지 감정, 탐욕과 공포 때문입니다. 시장이 막 불타오를 땐 나만 벼락거지 되면 어떡하지 하는 이 포모, 즉 탐욕이 우리를 충동적으로 만들고요. 반대로 시장이 차갑게 식어버리면 이러다 다 잃는 거 아니야? 하는 이 공포가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패닉에 빠뜨리는 거죠. 결국 우리는 가격의 오르내림에 따라 감정적으로 반응하면서 계속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그 악순환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감정의 롤러코스터에서 내릴 방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바로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투자를 매번 생사를 건 전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전략 게임, 그러니까 바둑 한 판처럼 바라보는 거죠. 이 생각의 전환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생각해 보세요. 투자는 한 번의 결정적인 전투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치 바둑고수가 돌 하나하나를 놓으면서 전체 판의 흐름, 즉 형세를 유리하게 만들어 가잖아요. 우리의 모든 거래도 바로 그 포석과 같아야 합니다. 눈앞에 돌 하나를 따먹느냐 마느냐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큰 그림을 보면서 전체 판을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모든 거래에서 매번 이기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지는 거래도 있을 수 있죠. 중요한 건 뭐냐?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에는 이기는 포지션을 만들어내는 것. 바로 그게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전투에서 이길 필요는 없어요. 마지막에 전체 전쟁에서 승리하면 되는 것처럼요. 자, 그럼 이 바둑게임에서 이기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짜기 전에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제1원칙이 있습니다. 그걸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해요. 그게 뭐냐? 바로 살아남는 것입니다. 이기는 데는 두 가지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 투자뿐 아니라 인생에도 적용되는 말인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1. 베팅하지 않으면 딸 수 없다. 그렇죠. 너무 당연한 말이죠. 수익을 얻고 싶으면 당연히 게임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규칙은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규칙. 칩을 전부 잃으면 베팅할 수 없다. 저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가진 칩을 전부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돈, 내 자본을 지키는 게 최우선 과제인 거죠. 왜냐? 칩을 다 잃으면 그냥 그걸로 게임 오버거든요. 다음 기회라는 건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투자는 본질적으로 비대칭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얼마를 벌 수 있을지 그 잠재적 수익은 사실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계량화할 수가 없죠. 하지만 내가 최악의 경우 얼마까지 잃을 수 있는지 이 잠재적 리스크는 우리가 직접 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한 희망을 계획할 게 아니라 통제 가능한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거죠. 그럼 좀 더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에 한 투자 신탁은 아주 단순하고 강력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단 한 번의 거래에서 내 전체 자산의 1% 이상을 절대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딱 리스크를 제한해 두면 이 거래 하나가 망한다고 해도 내 전체 자산에는 큰 타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 하나하나에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생존 전략의 핵심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 생존법을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죠.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베팅을 해야 하는가? 그 답이 바로 지금부터 이야기할 엣지를 찾는 데 있습니다. 도대체 엣지가 뭘까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동전 던지기 게임을 하는데 여러분 손에 앞면이 나올 확률이 60%인 약간 조작된 동전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바로 그 60%의 확률 우위가 엣지입니다. 물론 한 번 던져서 꼭 앞면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죠. 하지만 이 게임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결국엔 여러분이 이길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이 통계적 우위, 이게 엣지입니다. 투자는 미래를 맞추는 예측이 아니라 바로 이 확률 게임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기다릴 수 있는 자유예요. 펀드 매니저나 기관 투자자들은 실적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거래를 해야 할 때가 많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확률이 명백하게 우리 편이 될 때까지, 즉 엣지가 나타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기다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 인내심이야말로 우리의 엄청난 무기인 겁니다. 그럼 그 엣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아주 유명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 퍼펙트 오더라는 겁니다. 먼저 매수 엣지, 즉 사기 좋은 타이밍은 이렇습니다. 첫째, 이동평균선이 위에서부터 단기, 중기, 장기 순으로 차례대로 예쁘게 정렬이 되고요. 둘째, 이 세 개의 선이 모두 위쪽을 향해, 즉 우상향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게 바로 통계적으로 매수하는 쪽이 훨씬 유리한, 말 그대로 완벽한 국면이라는 거죠. 그럼 매도 엣지는 어떨까요? 네, 이건 그냥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첫째, 이동평균선이 위에서부터 장기, 중기, 단기 순으로, 그러니까 매수 엣지와는 역순으로 배열되고요. 둘째, 이 세 개의 선이 모두 아래쪽을 향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럴 때는 파는 쪽이 통계적으로 훨씬 유리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전략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실천하기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만약에 방금 말씀드린 매수 엣지도 아니고 매도 엣지도 아닌 어정쩡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엣지가 없는데 굳이 시장에 들어가서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네, 이제 우리는 살아남는 법도 배웠고 유리한 타이밍, 즉 엣지를 찾는 법도 알게 됐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실제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그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마음에 새겨두셔야 합니다. 아무리 완벽한 퍼펙트 오더 자리에서 진입했다고 해도 내 계좌가 파랗게 물드는, 즉 미실현 손실 구간은 거의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게 중요해요. 이 미실현 손실은 이 게임의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이지 여러분의 전략이 틀렸다는 신호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의 거래가 보통 이런 사이클을 거치게 됩니다. 자, 보세요. 먼저 엣지가 있는 좋은 지점에서 진입을 하죠. 하지만 곧바로 수익이 나기보다는 꽤 긴 시간 동안 마이너스 상태, 즉 미실현 손실을 견뎌야 하는 구간이 찾아옵니다. 이때가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처음에 세웠던 리스크 관리 원칙을 꿋꿋하게 지켜내는 겁니다. 그렇게 버티다 보면 결국 시장이 유리하게 돌아설 때 수익을 실현할 기회를 잡게 되는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이런 투자의 원칙들이 꼭 투자에만 국한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인생과도 참 많이 닮아 있지 않나요? 우리는 살면서 모든 걸 100% 확신하고 행동하지 않잖아요. 그저 가능성을 보고 베팅하고 또 그럴 때 보면 당연히 틀릴 때도 있죠. 정말 중요한 건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을 항상 인정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하는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투자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만이 가진 유리한 지점, 여러분만의 엣지는 과연 무엇인가요? 그것을 찾고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활용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모두를 승리로 이끌어줄 궁극의 방정식이 아닐까요?